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열대야 속의 한밤중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해 유리창이 깨지고 손님들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를 타더니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달 말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13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올해 4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둔화 조짐을 보이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달 기준금리 역시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발표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밝혔는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할지 관심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7월 미 연준 의사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사록은 대다수 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21일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 감소한 것입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괴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70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폭염 속 에어컨과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한전 설비에는 이상이 없다며 아파트 설비 문제 탓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카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멈췄는데 점원과 손님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아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에서 40대 여성 B씨를 따라 아파트 승강기에 탄 뒤 가방에 숨겨둔 야구 방망이를 꺼내 B씨에게 휘두르며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다 피해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A씨와는 처음 본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연 3.5% 금리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시장 약화에 대응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 8천 명 줄여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290만 명보다 약 30% 감소한 겁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폭이 종전 24만 6천 명에서 1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지표 수정 발표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수정 발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 위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라면 9월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Again, that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we're gett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현지 시간 23일 잭슨홀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2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 사흘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사흘째 행사에선 2주 전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월즈 주지사는 2주 전부터 선거에 합류했지만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다면서 대다수 미국인과 선거인단은 월즈 주지사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될 것이며 오늘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역 군인이자 고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로 이력을 쌓은 월즈 주지사는 보수세가 강한 미네소타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주지사까지 내리지낸 인물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파타당 간부가 이스라엘군의 정밀 폭격으로 숨졌습니다. 미국이 밀어붙였던 가자 휴전 중재안이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되면서 중동 전면전 위기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쏜 미사일이 달리는 SUV 차량에 섬광과 함께 명중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레바논 남부 시돈에서 팔레스타인 파타당 간부 할릴 알마크다 형제가 탄 차량이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들어 급히 불을 껐지만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마크다 형제가 헤즈볼라와 이란과 협력해 무기와 자금을 밀반입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이 파타당 인사를 폭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즈볼라 측은 민간인을 겨냥한 비겁한 테러라며 비난했습니다. This tells you that the Israelis are cowards and they are not targeting only the military. They are targeting also the civilians.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을 향해 50여 개의 로켓으로 대응했습니다. 개인주택 일부를 맞아 벽이 무너지면서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에 이어 레바논 동부 헤즈볼라 무기고와 발사대를 겨냥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가자지구 폭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자시티 학교와 주택을 또 공격해 최소한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헬기를 타고 북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과 방어 모두 문제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אני כאן בבסיס חיל אוויר כדי לעמוד מקרוב על ההכנות שלנו מול איומים קרובים ורחוקים כאחד.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새로운 중재안을 밀어붙이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결국 빈손으로 9번째 중동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자 휴전 노력이 불발되면서 피해 보복을 다짐하면서도 협상 결과를 기다렸던 이란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대낮에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승강기에 따라 들어온 괴한에게 알루미늄 배트로 마구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인데 이 괴한은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조용히 1층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가방에 꽂아 넣은 알루미늄 배트를 쓱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 머리를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트를 막으며 발버둥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흥분한 남성은 주먹까지 날립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4층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1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이 승강기 안에서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가까스로 승강기에서 탈출한 여성이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 전기차에서 불이 난 아파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났는데 빠른 대처로 피해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큰 피해로 번질까 노심초사했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았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곧이어 경비원들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화기도 가져다 여기저기 뿌립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도 달려와 불 끄는 걸 돕습니다. 얼마 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불이 크게 번지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나는 금방 꺼질 줄 알았더니 연기가 점점 나. 불나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놀랐는데. 게다가 불이 난 차량 근처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내가 후퇴하고 여기서 안 오면은 누가 잡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관들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생각만 들고 이들의 노력으로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쓰러졌던 남성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당시 불이 났던 곳 주변으로는 차량이 가득했는데요. 시민들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다만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갑자기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옥내 수화정과 수화기를 이용해 소기 진압을 시도해 주신 주민분과 경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차량 화재는 다행히 전기차 화재는 아니지만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수화기로는 진압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소기 진압 시도보다는 안전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소방은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 소식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사근램프 근처에서 성산 방면으로 달리던 채소 운반 트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일부 차선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한창인 부산 사상구에서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바퀴가 구멍에 빠져 운전자가 다치는 일까지 생겼는데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퇴근길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 한쪽에 시커먼 구멍이 뚫립니다. 조금씩 넓어지더니 지름 5m, 깊이 3m까지 커집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차량이나 사람이 빠졌다면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사고는 다음 날에도 발생했습니다. 첫 사고 지점에서 150m 떨어진 도로에서도 땅 꺼짐이 발생해 달리던 차량 바퀴가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사고 나서 나가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구멍이 이제 넓게 이렇게 퍼진 거죠. 건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사상구와 사하구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현장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올해에만 6건에 달합니다.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노후 배관에서 물이 새나와 사고가 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가 반복되자 공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땅 꺼짐이 생길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완공까지는 2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린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합니다. 이 단지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는데 일각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련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에 공급 예정이던 영종 A41블럭 한신더휴 건설 사업이 사전 청약 시행 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 청약을 취소한 단지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2년 가까이 떨어졌던 오피스텔 매매가가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1만여 개 늘면서 8개 분기 만에 증가폭이 반등했습니다.
돌봄 수요가 늘면서 여성 일자리가 24만 9천 개 늘어 6만 5천 개 증가한 남성 일자리보다 증가폭이 4배였습니다. 기아가 전기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을지연습의 하나로 활주로 긴급복구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폭발로 활주로에 흩어진 폭발물과 오물 등 잔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복구하는 절차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연동되는 의무 실거주 기간 또한 들쭉날쭉이어서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DH 방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규제 지역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에서 이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면적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500만 원으로 주변 주택보다 1,000만 원 가까이 비싸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동급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싸 로또라 불렸습니다. 똑같은 규제 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의 경우 한 번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적용돼 원펜타스는 2021년 평가 가격이 적용된 반면 DH 방배는 올해 2월 감정가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도 인근 지역 조사주택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H 방배의 경우 2021년 준공된 방배 그랑자이와 비교할 만하지만 방배동 전체에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실거주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의 시가를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이 거주 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근 지역 설정과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허술하고 경직된 규정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속에 변이가 출현하며 유행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중증도와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 위기 단계 상향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한 이유는 낮은 예방접종률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큰 유행이 없었던 까닭에 65세 이상 노년층 접종률은 41.3%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상황 속에 KP3라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며 감염자가 크게 늘었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었던 것도 재유행을 부채질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고 지난해부터는 0.05%로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을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되는 엔데믹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상승하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변종 엠폭스와 별개로 기존 엠폭스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여전히 매달 100건씩 발병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했습니다. 타릭 자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들이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하위 계통 2형의 엠폭스가 유럽에서 지금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하자 WHO가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엠폭스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태국에서는 변종 엠폭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당국은 유럽 출신의 60대 남성이 아프리카에 머물다가 지난 14일 입국한 뒤 엠폭스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기 검사에선 기존의 엠폭스 2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새로운 변종인 1B형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가 1B형으로 확인되면 태국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의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침략은 곧 종말이란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최근 광복절이나 국무회의에 이어 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점검차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절반 이상을 지휘하는 핵심 부대이자 전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총괄하는 사령부를 국군 통수권자로는 최초로 방문한 겁니다. 한미 장병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린다며 침략은 곧 종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집니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중단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부활시켜 3년 연속 이어오고 있다며 확고한 국가 총력전 수행 태세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와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으니 든든합니다. 핵무기 등의 북한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강력한 안보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에게 연합방위 태세의 근간이며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격려하며 같이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통일과 외교 분야 원로들을 만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군 당국이 어제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통해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년에 2차례 실시할 지침이어서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6년 처음 시행돼 2003년 이후 매년 2차례 나눠 진행되는 독도 방어 훈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오는 토요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24일 전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에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2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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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해 가정을 망가뜨렸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옵니다. 임 변호사 측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조작해 억대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 송모 씨의 1심 선고 기일은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600여 명에게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1심 선고도 같은 시각 예정돼 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초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들이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작년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의혹의 진원지인 첼리스트 박모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한 대표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과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박 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분들을 직접 본 적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청담동 술집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제보자인 전애인 이모 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보복하기 위해 의혹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제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늦은 귀가 때문에 했던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공인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최후 변론에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김 전 의원 측은 여전히 박 씨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 녹취에 등장한 인물들을 취재해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도한 거라며 명예를 훼손할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 측은 박 씨 증언으로 의혹이 거짓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보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증언 내용과 양측의 주장,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 16일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 향후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의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서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총장 뜻을 어기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뒤늦게 보고한 겁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지휘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건 처분 이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장애가 있거나 군 복무 중 해외 거주자 등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는 경우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SK 최태형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낮 1시 55분부터 노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꽃게 금어기가 끝남에 따라 대형마트 3사가 본격적으로 꽃게 할인 판매에 들어갑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올해 처음 잡은 꽃게를 판매하고 이마트는 내일부터 태안, 신진도 등에서 잡은 해꽃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피해 현장 모습을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바람에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나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우산을 꼭 붙들고 어렵게 걸음을 옮깁니다. 밤새 내린 비로 하천 수위도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산책로가 있는 29개 하천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침범하고 지하 창고에 물이 가득 차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로와 집이 물에 잠기고 구조물이 떨어졌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피해가 좀 많았다던가 이런 건 없었나요? 나무 쓰러짐으로 인한 도로 장애가 제일 많았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낙뢰 위험으로 항공기 25대가 2시간 이상 지연되고
한때 지상조업까지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비바람에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인 처서를 앞두고도 무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온열 질환자의 수가 이틀 연속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는 98명 발생해 누적 환자 수는 2,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2명 추가돼 28명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경남 남해안 양식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식 어류 284만 7천 마리가 폐사했다며 거제시 등 4개 시군 102개 어가에서 우럭, 볼락 등 7개 어종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수원 경부는 수온이 28도가 넘는 상태가 사흘 넘게 이어지거나 고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됩니다. 최근 외국에서 전쟁이나 테러에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사례를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적 드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훈련이 전북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남원 일대 460여 헥타르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그 위로 어디선가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더니 공격을 감행합니다. 적의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금풍저수지 제체 사면 일부가 유실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저수지 위로 물을 쏴 폭발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합니다. 복구반도 투입돼 폭발로 유실된 경사면을 방수천으로 덮고 중장비로 나무 말뚝까지 박아 단단히 고정합니다. 저수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평상시 직원들 대응 역량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폭발물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추가 공격에 대비해 주의를 경계합니다.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농업용수 공급시설 대신 이동식 파이프를 연결해 물을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계획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상급수 또는 응급복구, 주민대피 이러한 비상 매뉴얼의 내용들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보완할 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쟁과 테러에 자주 등장하는 드론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수지를 지켜낼 대응 능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북 경산시가 국내외 스포츠 선수들의 여름 전지 훈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100명 넘는 선수단이 찾아와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무더위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잘 갖춰진 실내 체육시설을 활용해 훈련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국적인 외모의 선수들이 도복을 입고 매트 위를 땀으로 적십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유도 대표 선수들입니다. 종주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 등을 제치고 경북 경산을 여름 전지훈련지로 선택했습니다. 대학이 10곳이나 있어 연습 상대를 구하기 쉽고 도심과 가깝다는 점을 눈여겨봤습니다. Karena kemudian atletnya sangat banyak sekali. Kalau di Indonesia masih kurang banyak. Kalau di Korea setiap sekolah, universitas itu banyak sekali. Jadi sparringnya biasa. 경산에서는 올해만 유도와 태권도, 클라이밍 등 5개 종목 100명 넘는 선수가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탓에 훈련지로는 의문부호가 붙기도 했지만 곳곳에 잘 갖춰진 실내 훈련 여건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도인 선수들을 위해 식단에서 돼지고기를 빼는 등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산시는 아직 부족한 시설 확충에 더해 외국 선수들의 생활 여건까지 개선해 지역을 대표적 전지 훈련지로 키울 방침입니다. 정지여건이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와서 먹고 또 놀고 즐길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확충된 이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특히 외국 선수단이 왔을 때 편안하게 쉴 수 갈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갖춘 시설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유도나 태권도 종목 등의 국제대회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그룹 BTS 지민의 솔로 2집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 4주 연속 오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민의 솔로 2집 뮤즈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58위를 차지했고 타이틀곡 후 역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29위로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이키즈의 미니 음반 에이트도 빌보드 22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북 영양군을 비하는 내용의 영향으로 비판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영양군과의 협업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피식대학은 영양군을 소개하고 영양군의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제 첫 영상이 공개됐는데 두들마을과 수하 계곡 등 영양군 명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업 콘텐츠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공개될 예정으로 피식대학은 기존 콘텐츠에 영양군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기록의 사나이 기아의 양현종이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두산 김태견은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양현종은 1회 초 황성빈을 상대로 10시즌 연속 3자릿수 탈삼진을 채웠습니다. 이강철 KT 감독과 전 두산의 장원준에 이어 역대 3번째. 2회엔 나승엽을, 3회엔 윤동희를 차례로 삼진으로 잡고 양현종은 더 대단한 기록을 KBO 리그 역사에 새겼습니다. 통산 2,049개 탈삼진으로 송진우 전 하나 코치를 뛰어넘어 역대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4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펼치던 양현종은 5회 손호영에게 석점 홈런을 맞는 등 넉 점을 내주고 시즌 10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습니다. 기아는 8회 롯데의 폭투와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 김태균이 9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시즌 16세이브째를 올립니다. 2006년 롯데 나승현이 세운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좀 책임감도 있는 보직이고 저 하나 때문에도 이제 한순간에 팀이 질 수 있는 보직이다 보니까 좀 뒤에 투수가 없다 생각하고 진짜 던지고 있고 2대0으로 끌려가던 두산은 4회 제로대 솔로포로 추격을 시작해 5회 이유찬의 행운의 안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6회 김재환의 홈런을 더해 5대2로 승리한 두산은 3위 LG에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SSG는 7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선발 엘리아스를 앞세워 LG를 5대1로 꺾고 4연패를 끊었습니다. NC는 김영준의 3타석 연속 홈런을 앞세워 한화를 꺾고 11연패에서 탈출했고 KT는 투런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린 심우진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의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오늘 열리는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는 건데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했던 입국장에서 안세영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후 2차례 SNS를 통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귀국 이튿날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이 제 발언으로 해일처럼 덮였다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처음 열린 시간엔 CCBB 공방전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기대한다. 시스템과 소통, 케어가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안세영은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 센터 용인 STC에 머물며 외부 접촉 없이 휴식과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선배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면담한 게 유일하게 알려진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목요일 밤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개 활동인데 부모님도 동행합니다. 행사에선 한여름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까지 꿈의 무대를 함께 돌아볼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메달 5개 전 종목 석권에 빛나는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이 건배사를 할 걸로 알려졌고 몇몇 선수들도 마이크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항 해단식 때 묘한 엇박자를 드러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도 나란히 자리합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예능 출연이나 광고, 시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 협회와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안세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그 자체로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날씨는 무덥겠고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이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인데 여전히 덥다고요. 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무덥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도 더위를 달래지 못하고 습도만 잔뜩 높이겠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도 서울은 3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신기록을 세웠고요.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도 연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 제주도는 3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릉 36도, 대구 34도, 부산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 낮 기온도 다시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남은 8월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